운동량, 충격량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운동량,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니까 말로 좀 해볼게요.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운동량, 일단 벡터죠.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가진 벡터 값입니다. 맞는 말이 되고요. 리을,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운동량이란 건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0이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한 것 중에 물체의 R자임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이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겠죠?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힘이 0이면 충격량도 0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 게 맞겠네요.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답니다. 그 0초일 때 한번 보시면 최초 상황은 처음에 운동량이 0이잖아요. 그 운동량이란 건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정지해 있었으니까 0초일 때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이 0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일단은 0에서 2초까지는 운동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요? 힘을 받고 있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이거 R자 힘이었죠? 그러니까 R자 힘을 받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지. 1번, 0에서 2초일 때 R자 힘은 증가한다.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R자 힘이 일정하구나. 몇 수로 일정해요? 2분의 20이니까 10N으로 받고 있겠네요. 2번, 0에서 2초 사이 이동 거리는 10m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살짝 변형을 해보면요. 그리고 어차피 질량은 안 바뀌니까 이거를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0을 4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니까 0에서 2초까지 넓이는 5m죠, 5m. 10m가 아니고 5m 이동한 겁니다. 틀렸네요. 3번, 2에서 4초까지. 자, 2에서 4초까지는 운동량이 안 변하잖아. 힘이 없죠. R자임 0.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4번, 0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40이다. 운동량 변화량 보시면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6초일 때 운동량 제로, 0초일 때도 제로. 0에서 6초까지 결론적으로는 변화량은 0이 됩니다. 틀린 말이고요. 5번, 0에서 2초, 2초와 4에서 6초 사이 R자 힘의 방향은 서로 똑같다.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R자 힘이잖아. 여기서는 플러스 10이죠. 오른쪽으로 10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잖아.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은 반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기본적인 충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두 물체가 이제 A가 B 뒤에서 쫓아가는데 A가 더 빠르다 보니까 둘이 쾅 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부딪히는 모습을 그려보시면 부딪히는 순간에는 B가 A를 왼쪽으로, A는 B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 거 아니야. 그럼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각각으로 보면 A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외부 힘을 받으니까 받은 충격만큼 운동량이 바뀌는 거고요. B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B가 받은 충격량만큼 B의 운동량이 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묶어 A 플러스 B 개로 보면은 내부 힘은 무시가 되니까 전체 개로 봤을 때 외력이 0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 이렇게 보시면 충돌 전에는
16 더하기 4니까 총 20의 운동량이 될 거고요. 그럼 충돌 후에도 오른쪽으로 20이어야 되는데 A만의 운동량을 보시면 12니까 B의 운동량이 플러스 8이 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8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B의 충돌 후 운동량이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일 텐데 운동량이 플러스 8이니까 근데 B의 질량은 2kg잖아요. 그럼 B의 속도는 4m/s가 되겠죠.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마찰이 없고요. 3V로 등속 운동하던 A가 멈춰있는 B랑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됐답니다. 이러면 한번 봅시다. 기억.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감소했다. 뭐 이거 직접 구해보셔도 되고요. A가 받은 충격량만큼 A의 운동량이 바뀌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A랑 B랑 부딪히면은 B는 A를 왼쪽으로 A는 B를 오른쪽인데 A 입장에서는 충격을 그럼 왼쪽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움직이던 방향 오른쪽인데 힘을 왼쪽으로 받으면 느려질 거 아니야. 그럼 운동량은 감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전후 운동량 총합은 보존. 운동량 총합이라는 건 A 플러스 B 개로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A 플러스 B 개로 보면은 내부 힘 무시되면서 외력이 0인 상태가 되니까 운동량 보존된다.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 충돌 과정에서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다르다. 근데 총합이 보존이 되려면 근데 이제 A랑 B는 각각 보면은 운동량은 바뀌잖아. 얘가 줄고 얘가 늘죠. 줄어든 만큼 늘어나야 보존이 될 수 있겠지. 디귿은 잘못됐네요. 틀렸지. 정답은 3번. 자, 한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만 위에서 각각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A의 위치를 나타냈답니다. A의 위치 변화를 봤고요. 둘이 2초 동안 한 번 부딪혔대요. 언제 부딪혔을까? 지금 보면은 가속도가 딱 바뀔 때, 가속도가 바뀌었다는 건 중간에 힘 조건이 바뀌었다. 아, 여기서 힘을 한번 받았구나. 아, 그럼 1초일 때 충돌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한번 봐봅시다. 근데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요. 그럼 위치 그래프니까 속력이 바뀐 걸 보고 충돌했다는 거 알아낸 겁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력이잖아요. 속도 또는 그럼 A의 속도를 알려준 겁니다. 그럼 A의 충돌 전 속도는 1초 만에 3m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3m/s일 거고요. 1초 이후에는 1초 동안 1m 갔으니까 1m/s가 가속력이 줄어들었네요. 그럼 충돌 전후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A는 오른쪽으로 3, 충돌 후에는 오른쪽 1입니다. 그럼 보통 문제가 비속도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비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거리를 줬으니까 이 거리를 이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상대 속도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상대 속도 A가 보는 B 속도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방 속도 빼기 내 속도니까 B 속도 빼기 A 속도로 A가 보는 B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A는 가만히 있다고 쳤을 때 B의 움직임을 보는 거잖아. 근데 1초일 때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럼 A가 가만히 있으면 B가 1초 동안 2m 왼쪽으로 와야 부딪힐 수 있잖아. 결론적으로 A가 볼 때 B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A 속도는 구해놨잖아. 부딪히기 전 A 속도는 플러스 3이었잖아요. 이 값이 맞으려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1m/s였어야겠네. 뭐 이 이후에는 이제 얘는 뭐 운동량 보존으로 찾으셔도 되고 이런 것도 있었죠. 질량을 줬나요 여기? 질량이 같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변화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량이 일정하면은 여기서 질량비와
속도 변화량의 비는 반비례하는구나. 근데 질량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질량비가 1대1이면 속도 변화량비도 1대1이어야 됩니다. 얘 얼마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2 줄어들면은 이 친구는 플러스 2만큼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3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기억. 충돌 전 A 속도는 3이다. 맞고요. 충돌 후 A는 1m/s다. 맞고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3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전부 다 맞네요. 5번 해주시면 된다. 자, 이거 보시면요. 기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로 연결된 A와 B가 3m/s로 가고 있답니다. 이때 용수철의 압축이 풀리면서 서로 반발해서 튕겨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1km, 2km, A의 반발 후속도 오른쪽으로 1이랍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냥 운동량 보존 쓰시면 됩니다. 전체 개로 보면 돼요. 자, 전체 개로 보면은 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A만 풀려날 때 A만 보시면 용수철이 A를 이렇게 밀 거고요. B를 보시면 얘는 용수철이 B를 이렇게 밀 거고 사실 여기에 용수철도 껴줘야 되죠? 용수철까지 껴주면 용수철이 A를 밀었으면 A가 용수철을 그리고 용수철이 B를 밀었으면 B가 용수철을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전체 개로 묶어버리면 얘 다 사라지니까 내부 힘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외력이 0인 상태가 되면서 운동량 총합은 보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충돌 전 운동량 몇이에요? 충돌 전이래. 반발 전. 전체 개는 3kg니까 3 곱하기 3에서 오른쪽으로 9가 되겠죠. 그럼 충돌 후에도 9가 나오면 된다. 근데 1kg고 1이면 오른쪽으로 1이니까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8이 나오면 되겠죠. 근데 얘 2kg잖아요. 오른쪽으로 4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가 충돌 전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M, EM이고요. 속력은 각각 EV, V인데 충돌 후 속도가 A가 왼쪽으로 V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운동량 보존. 어차피 둘이 부딪히려면 A가 B를, B가 A를 개로 묶어버리면 외력이 0인 상태가 되죠. 플러스 EMV. 얘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EMV가 되겠네요. 충돌에서 운동량이 0이네요. 그럼 충돌 후에도 0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충돌하고 났더니 얘가 마이너스 MV잖아요. 왼쪽으로 V니까. 그럼 B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MV가 되면 됩니다. 근데 얘 질량이 EM이니까 속도는 2분의 V, 오른쪽으로 2분의 V가 되겠다. 그럼 기억. 충돌 후 B의 속력은 2분의 1V다.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A, B 운동량 총합 0이죠. 0 나와야 되고요. 디귿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MV다.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여기다 적을까? B의 운동량 변화량만 따지면 되잖아. 그럼 B의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MV고요. 처음 운동량은 왼쪽으로 EMV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3MV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2kg짜리 공이 정지 상태랍니다. 이때 받은 알짜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답니다.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나타냈대요. 10초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은 가속도 따로 구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전체가 10초까지는 등가 속도가 아니잖아요. 힘이 한번 바뀌니까. 이럴 때는 그냥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요거 가주시면 됩니다. 0에서 10초까지 충격은 총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잖아. 여기 넓이 구해보시면 여기가 20이고 여기는 10이니까 30이네요. 30. 10초 동안 총 30N의 충격량을 받은 겁니다.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이 멈춰 있으니까 0이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30이라는 소리입니다. 10초일 때 운동량이 30이니까 이는 이 녀석이 2kg짜리니까 2kg 곱하기 10초일 때 속력과 같겠다. 그럼 속도는 15m/s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주인 두 명이 무중력 상태에서 A, B가 이제 공중에 떠서 서로를 밀었답니다. 그럼 미는 순간 B가 A를 왼쪽으로 밀 거고요.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겠지. 근데 이제 둘의 질량은 A가 좀 더 크답니다. 그럼 봐봐요. 둘이 받은 충격량인데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똑같겠죠? 방향만 반대고. 그리고 A랑 B랑 부딪혔으니까 충돌 시간은 t초로 똑같을 겁니다. 그럼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 합은 0이다. 이건 뭐야? 개로 묶으면 무시. 그러면 외력 제로. 운동량 총합 보존.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화량 합이 0이겠죠. 우리가 이제 전체가 보존이 되려면 A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B가 늘어나야 보존이 되니까 이거 물어보신 겁니다. 니은도 맞는 말. 디귿. 손을 뗀 후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인데 이거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게 A가 받은 운동량만큼 이렇게 변할 거고요. B가 받은 충격량만큼 B의 운동량이 변할 건데 그럼 각각 나중 빼기 처음, 나중 B 빼기 B의 처음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 밀었으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데 우리가 A의 질량 곱하기 B의 질량, B의 질량 곱하기 B의 질량. 보시면 근데 얘가 더 무겁잖아요. 얘는 가볍고 얘가 크기는 똑같을 건데 얘가 느리고 얘는 빠를 수밖에 없겠죠. A, 디귿은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5번. 그림은 질량이 M인 공이 벽에 수직으로 V 속도로 충돌한 후 정반대 방향으로 0.5V 속도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기억. 운동량 크기는 충돌한 후 증가하였다. 충돌 저 운동량 몇이죠? 오른쪽으로 MV일 거고요. 충돌 후 운동량은 왼쪽으로 0.5 MV면은 크기는 감소를 한 거죠. 땡. 니은. 벽과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0.5 MV다.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 이거 빼기 이건데 마이너스 0.5 MV 빼기 플러스 MV니까 변화량은 1.5 MV가 되겠죠. 땡. 디귿.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1.5 MV다. 지금 보면은 운동량 외변에 받은 충격량만큼 변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공을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충돌한 후 10으로 튕겨 나왔답니다. 그럼 한번 봐봐. 일단은 벽에 이럴 때는 벽에 부딪히기 직전을 봐야 되면 이거 속도가 떨어져서 속도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충돌 직전과 직후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쭉 내려오면은 여기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있겠죠? 얘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거야 뭐 자유낙하할 때는 가속도가 10인 상태로 가니까
넓이가 20m가 되는 t초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10이니까 t초일 때 속도는 10t가 되겠지. 그럼 5t 제곱이 20이니까요. t는 2초가 나오고 이때 속도는 20이 될 겁니다. 20m/s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 된다. 니은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30이다. 이건 내 한번 봐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운동량 내가 올라가는 거를 위를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요. 충돌 후 운동량은 1kg 곱하기 10이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빼기. 처음 운동량은 아래로 20일 거 아니에요. 충격량의 크기는 위로 30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중력과 같다. 충격량 결과적으로 뭐 나왔어? 플러스면은 내가 위를 플러스 놨잖아. 그러니까 충격을 위로 받았겠죠. 위로. 중력의 반대 방향이겠네요. 디귿은 땡. 정답은 4번. 12번. 가는 직선상에 정지 상태인 B를 향해 A가 5m/s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나는 A와 B 사이 거리를 나타냈답니다. 이때 질량은 각각 2km, 3km고 처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D네요. 지금 봐봐요. 이런 그래프는 뜻이 뭐였어요?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뜻했었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멀어지고 있는 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B 입장에서 보면은 A가 오른쪽으로 다가오고 실제로도 오른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가까워지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가 본 B의 속도는 A가 멈춰 있다면 B가 오른쪽으로 O로 다가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대 속도니까 A가 본 B 속도는 B 속도 빼기 내 속도이기 때문에 0 빼기 플러스 5 하면은 상대 속도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때 이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5라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상대 속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죠. 그럼 기울기 따져보면은 2분의 D잖아. 2분의 D가 5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D는 10m가 되겠죠.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언제 부딪히겠어 지금? 거리가 2초일 때 빵이 됐다. 이때부터 늘어나지가 않잖아. 그럼 둘이 부딪히고 나서 2초 이후부터는 둘이 이렇게 붙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2초니까 5m/s 2초 가려면 10m 갔겠지 뭐. 이렇게 봐셔도 됩니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3초일 때 2초 이후에 둘이 이제 같이 함께 움직일 때 B의 속력 물어봤으니까 뭐 운동량 보존으로 하시면 되겠죠? 운동량 보존 보면 운동량 총합은 10이죠. 10. 그럼 둘이 합쳐지고 나서도 1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둘이 함께 움직이니까 5kg 곱하기 V가 되겠죠. 2m/s겠네요. 맞는 말이고요. 디귿.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10이다. 이거는 이제 B만 보든지 A만 보든지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B가 받은 충격량이나 A가 받은 충격량이나 똑같으니까. 그럼 B로 한번 봐볼게요. B로 보시면 B의 충돌 전 운동량, B의 충돌 후 운동량 이거 보시면 되겠죠? 충돌 전에는 빵, 충돌 후에는 속도가 2잖아. 근데 이거는 B만 보는 거니까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써야 됩니다. 그럼 B의 질량은 3이죠? 그럼 B만의 운동량은 6이 되겠죠. 그럼 충격량은 6 받았겠네요. 6, 10이 아니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라지 V라는 속도로 달리는 탁구공이 왼쪽으로 V1 날라와서 V2로 튕겼답니다. 설명 옳은 것은 기억. 충돌 전 후 속도 변화량은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지금 보면은 뭐 사실 현실에서 트럭 속도가 변하지 않겠지만 이론상 조금 줄어들긴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충격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트럭이 받은 충격량과 공이 받은 충격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그럼 트럭의 운동량 감소량은 트럭의 질량 곱하기 트럭의 속도 변화량일 거고, 탁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공의 질량 곱하기 공의 속도 변화량인데 트럭의 질량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트럭의 속도는 거의 안 변하는 거고, 반면에 공은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트럭에 비하면 공의 속도 변화량은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공이 확 튕기겠지 뭐.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은 탁구공이 크다. 충격량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공이 트럭을 밀면 트럭이 공을, 작용, 반작용이니까 충격량은 똑같아야 돼요. 틀렸죠? 디귿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평균 힘도 똑같아야 되죠. 작용, 반작용인데 똑같아야 됩니다. 시간도 똑같잖아요. 둘이 부딪힌 건데 충돌 시간이 다를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도 같아야 된다.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가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만에서 질량이 m인 공 A, B가 A 벽에 충돌하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속력은 그림에 주어져 있고요. 충돌 시간은 A가 B의 2배라니까 충돌 시간을 각각 ET, T로 좀 두겠습니다.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하면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을 비교할 수 있겠죠. A부터. A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2mv 빼기 플러스 4mv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6mv가 될 겁니다. B는요, 나중 왼쪽으로 mv 빼기 오른쪽으로 2mv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3mv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힘. 우리가 평균 힘이란 건 충격력이기도 하고요. 이때 물체가 충돌 시 받는 알짜 힘이기도 합니다.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충돌 시 알짜 힘. 충돌 시 알짜 힘을 충격력이라고 하고 평균 힘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A가 받은 평균 힘은요, 6mv를 2t초 동안 받았으니까 왼쪽으로 3mv 나누기 t만큼 충격력을 받았구나. B는요, B의 충격량은 3mv였죠? 왼쪽으로. 근데 얘는 t초 동안 받았으니까 이놈이 받은 충격력은 왼쪽으로 t분의 3mv. 충격력은 똑같네요. 기억. 충돌 전후 A의 운동량 변화량은 2mv다. 6mv였죠? 니은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크단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벽이 공을 밀어낸 충격량이죠. 근데 공이 벽을,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벽이 공을 이만큼 받았으면 공으로부터 벽이 받은 충격량도 6mv가 됩니다. 근데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건 오른쪽으로 충격을 각각 받을 거니까 방향은 오른쪽으로 6mv가 되겠죠. 근데 크기는 똑같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공 B가
벽으로부터 주는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3인분입니다. 어차피 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얘나 얘는 똑같으니까 얘네를 비교하면 되겠죠? 가가 더 크네요. 맞는 말이고요. 디귿. 평균 힘의 크기는 똑같았었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50kg인 컬링 선수가 10kg인 스톤과 함께 1m/s로 달리고 있답니다. 나는 이제 밀었어요. 1초 동안. 1초 동안 그러면은 충격을 받았으니까 각각 운동량이 바뀌었겠네요. 각각은. 스톤은 V로 등속 운동한답니다. 뭐 일단은 그럼 V부터 찾아야겠네요. 개로 묶으면 중간에 컬링 선수가 스톤이 컬링 선수를, 이거는 작용 반작용을 상쇄가 되니까 전체 개로 묶으면 운동량 보존이 된다. 그럼 전체 운동량은 60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60이 될 거고요. 충돌 분리 전에는, 분리 후에는 0.2는 5분의 1이죠. 그러면은 10이고요. 더하기 10V가 되겠습니다. 5m/s겠네요. 그래서 V는 5m/s.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스톤이 받은 충격량. 그러면 스톤을 B라고 두면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되겠네요. 그럼 5인 거 알아냈으니까 나중 빼기 처음이면은 나중은 플러스 50 빼기 처음은 스톤만 봐야 되니까 스톤의 질량 곱하기 1 10이 되겠죠. 스톤이 받은 충격량은 40이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스톤을 미는 동안 컬린 선수가 스톤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40이다. 충돌 시간이 1초잖아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힘이 나오는 거죠. 충격량이 40이고요. 충돌 시간은 1초였잖아. 40N의 평균 힘을 받았겠네요. 이거는 이제 사실 스톤이 받은 평균 힘이지만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스톤이 받은 힘, 선수가 받은 힘 똑같죠. 크기는. 그래 똑같이 40입니다. 정답은 3번.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났답니다. 이때 0에서 5초까지는 일정한 알짜힘을 작용시키고 있다. 지금 보면은 0에서 5초까지는 운동량이 일정하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이 그래프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알짜힘이기 때문에 5초까지는 알짜힘이 일정하구나. 그래프 봐셔도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이거 계산해보라고 하니까 5초 동안 20 바뀌었으니까 알짜힘은 4N이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10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 10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 10초일 때는 30이고요. 0초일 때는 0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30이니까 충격량도 30이겠네요. 니은은 맞는 말. 디귿 5에서 15초 동안 5에서 15초 동안입니다. 그러면은 5에서 1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15초일 때 운동량 빼기 5초일 때 운동량인데 15초일 때는 20, 5초일 때도 20이니까 0입니다. 운동량 변화량 0이면 충격량도 0. 근데 이제 문제에서 평균 힘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 힘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충격량이 0이면 평균 힘도 0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16번입니다. 이 상황은 평균 힘이잖아요. 힘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빨라질 때는 오른쪽으로, 느려질 때는 왼쪽으로 받으니까 힘이 한 바퀴 오른쪽, 왼쪽이니까 그거 평균 낸 게 0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2km, 5km고요. A는 2km, B는 5km.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이때 둘이 부딪히나 봅니다. 한번 보시면 A는 처음에는 5m/s, B는 2m/s니까 A가 B보다 빠르니까 둘이 부딪힐 수 있겠네요. 그럼 부딪히고 나니까
지금 충돌 전후로 한번 볼게요. 전후로 보시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운동량 보존으로 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5, A 부딪히고 나니까 4가 됐네요. 4 이렇게 가는 거고, 아, 얘네 둘이 부딪힌 게 아니고 벽에 부딪힌 거네. 벽에 부딪힌 겁니다. B는 오른쪽으로 2였다가 왼쪽으로 1.6이 됩니다. 그럼 기억, OT초일 때 A의 운동량은 8이다. OT초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A 속도가 4일 때네요. 질량은 얘는 2kg잖아. 운동량은 마이너스 8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니은 ET0부터 OT0 동안 B가 힘을 받은 시간이네요. 이때 충격량은 3.6이다. 이거는 B의 운동량 변화량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B의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1.6이니까 5kg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5가 나중 운동량이고 빼기 처음 운동량은 2 곱하기 5니까 10이네. 16 곱하기 5는 8이네요. 8. 그럼 마이너스 18N가 되겠죠. 틀린 거고요. 디귿. 벽에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입니다. 평균 힘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18N을 3t0 동안 받았으니까 6t0분의 6N만큼의 충격 평균 힘을 받았을 거고요. A 거는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8, 처음 운동량은 10이잖아요. 충격량은 똑같았네. 근데 얘는 충돌 시간이 2t부터 4t니까 2t0죠? t0분의 9N이 되겠죠. 이게 더 큰데 몇 배 더 크니? B가 A의 3분의 2배다. 그러면 A에다 3분의 2를 곱하면 B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나오네요.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된다. 18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자, 힘을 받을 때는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량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랬죠? 얘가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려주면 물체가 받는 충격력, 힘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랍니다. 기억 1번. 포신이 길면 포탄이 멀리 나간다. 요거는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량이 커져서 나중 운동량이 커지는 힘을 가하는 사람 입장이죠. 틀린 거고요. 2번.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이게 뒤로 손을 빼는 순간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충격력이 감소한다. 이 예시가 되겠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4번, 5번 전부 다 3번, 4번은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크게 해서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고 나중 운동량 값을 키우는 예시가 되고요. 5번은 안전띠를 착용해서 사고 위험을 줄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충격력을 줄이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관성에 대한 예시로 좀 더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관성이란 게 뭐였죠? 물체가 이전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동차 갑자기 팍 멈추면은 나는 앞으로 계속 가고 싶어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그거를 안전띠가 막아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게 안전띠가 늘어나면서 충돌 시간 이제 접촉 시간을 늘려주면서 충격력을 줄이는 효과도 있긴 한데 그 내용보다는 안전띠 착용한다. 이거는 이제 관성에 대한 영향을 막겠다는 의도가 좀 더 커가지고 관성에 대한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안전띠가 늘어나면서 받는 힘을 줄여준다. 이런 말 있으면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맞아요. 조금 애매한 예시긴 하네요.
일단 정답은 2번. 근데 2번은 누가 봐도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예시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반은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질량과 속도가 똑같은 자동차랍니다. A, B를 벽에 충돌시켰을 때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나타난 힘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면 벽에 자동차가 충돌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질량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으면 운동량도 똑같겠네요. 근데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정지하면은 운동량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량은 A나 B나 똑같이 MV로 똑같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래프의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 평균 힘은 똑같다. 이제 충격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평균 힘을 따질 때는 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될 텐데 시간이 A가 훨씬 더 길죠. 지금 A가 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평균 힘은 감소한다. A가 더 힘은 작아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더 안전한 자동차. 충격력을 덜 받을수록 안전하겠죠. A가 더 안전한 자동차가 됩니다.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다. 표는 마찰이 없고 수평인 직선 위에 충돌할 때 충돌 전후 A, B의 속력을 나타냈습니다. 속력이란 건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크기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방향을 경우의 수를 내야 돼. 그래서 A가 왼쪽이라면 오른쪽이라면 B도 왼쪽이라면 오른쪽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게끔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A는 무조건 오른쪽이어야 돼요. 왜냐면 A가 만약에 왼쪽이면 부딪힐 수가 없어. A가 왼쪽으로 이면은 B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B도 왼쪽이면 A가 더 빠르니까 더 벌어질 거 아니야. 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충돌 전에는 무조건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보기 전에 이런 게 경우의 수를 좀 걷어내는 방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때 하나가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을 때 질량비와 속도 변화량 비가 반비례한다. 요걸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A, B의 질량을 줬잖아. 그래서 A, B가 질량이 3대 1이면 속도 변화량 비는 1대 3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속도가 1 변할 때 B는 속도가 3 변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충돌 후에 A가 왼쪽으로 튕긴다고 한번 쳐봐요. 그럼 속도 얼마 변한 거죠? 마이너스 3 변한 겁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이 1대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9가 커져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에서 2 커져봤자 최대 3이잖아요.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 경우는 틀린 거구나. 그럼 A가 충돌 후에도 오른쪽이어야겠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얼마 변한 거야? 플러스 2에서 1 된 건 마이너스 1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변화량 B가 1대 3이 나와야 되니까 충돌 후 B는 3이 커지면 되죠. 그럼 3이 커지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 있죠. 충돌 전에 왼쪽으로 갔다가 부딪히거나 오른쪽으로 가면은 딱 플러스 3 커지잖아. 이 경우가 맞는 경우보다.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 많이 풀어서 감각을 좀 키워야 돼요. 조금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 충돌 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오른쪽 왼쪽이죠? 맞는 말. 니은. 충돌 후 A,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충돌 후엔 둘 다 오른쪽 나왔죠? 틀렸고요. 디귿. 충돌 전후에 A가 받은 충격량은 9다. 이거는 뭐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A는 오른쪽으로 1이니까 3이니까 플러스 3 빼기 처음은 플러스 6이니까 왼쪽으로 3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겠네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된다.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 있는 물체 B에 4V 속도로 충돌하고 등속 운동한답니다. 나는 A와 B가 충돌 이후
B의 위치를 나타냈다. 부딪힌 다음입니다. 이때 질량은 똑같고요. 이때 A와 B가 부딪히고 함께 움직이네요. 그리고 ET초일 때는 벽과 충돌하고 반대방에 움직였지. 그러면 A랑 B가 합쳐진 것부터 체크해 봐야겠네. 합쳐지면은 이때를 0초라고 두기로 한 거죠. 이때부터 위치를 나타냈다고 하니까. 그럼 부딪히고 난 후 속도는 운동량 보존으로 가시면 운동량 총합이 4mV니까 여기도 4mV가 나오려면 2V면 되겠네요. 그죠? 이때부터 0초가 된 겁니다. 우리가 ET초일 때 위치가 팍 꺾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EV를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B의 위치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속도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ET분의 4D가 EV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울 거 지우면은 T분의 D가 V랑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벽에 튕겨서 나왔을 때 속도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거는 벽의 충돌 후를 벽과 충돌 후 모습을 그려보면은 왼쪽으로 튕기고 있다 했으니까 왼쪽일 텐데 이때 속도는 ET초 동안 D 떨어졌으니까 ET분의 D입니다. 근데 T분의 D가 V니까 이거는 2분의 V겠네요. 왼쪽으로 2분의 V로 튕길 겁니다. 여기까지 맞춰보고 기억. V는 T분의 D다. 네, 맞는 말이고요. 니은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MV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충돌 후 속도를 구해놨으니까 충돌 후 속도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2분의 V 빼기 플러스 충돌 전 운동량은 4mV였죠? 5mV네. 니은은 틀렸죠? 디귿. 벽과 충돌하기 전후에 A, B의 운동량 합은 보존된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운동량 합이 보존되려면 뭐가 0이어야 돼? 외력이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외력이 0이었던 조건이 뭐였냐면 여기서 A와 B의 충돌의 경우는 A, B 개로 묶으면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이 상쇄가 되면서 외력이 0인 거잖아. 근데 얘는 벽과 A, B 충돌입니다. 그럼 벽과 A를 같은 개로 묶었으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A 플러스 B 개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이랑 부딪히는 순간에 벽이 개를 미는 힘이 분명히 왼쪽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야. 외력이 0이 아니죠. 이거는 운동량이 보존되면 안 됩니다. 디귿은 땡.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질량이 2kg인 3번. 질량이 2kg인 물체가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럼 쭉 보시면 2초까지는 운동량이 일정하고요. 위에 3초까지는 힘을 왼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5초부터 다시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고 7초부터는 다시 힘이 없어졌네요. 그럼 한번 보시면 3초까지 변이를 물어봤잖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속도 시간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변형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운동량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는 거는 Y축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냐면 P는 MV니까 질량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1. 어차피 3초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좀 크게 그릴게.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2초까지는 여기 넓이만 구하면 되지. 2m네요. 이렇게 구하고. 이제 2에 3초가 문제인데, 우리가 어차피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등가속이잖아요. 그러면 2에서 3초까지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가
1.5 떨어졌어요. 0.5 빼기 1이면 1.5죠? 가속도가 2분의 3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도 여기가 정확히 또 언제든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변이 공식을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요거 있잖아. 변이식입니다. 속도를 지만 처음 속도 2초일 때 속도가 처음일 거 아니야. 이 등가속도 구간에서는 1 오른쪽으로 1 곱하기 1초 걸렸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곱하기 시간의 제곱 2의 3.1초죠? 1제곱 이렇게 이거를 계산해보면요 1 빼기 4분의 3이 되네요. 4분의 1이네. 그죠? 오른쪽으로. 여기 이거를 계산한 게 이거 총 합 방향까지 다 체크한 게 오른쪽으로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원래 2m 더 갔었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0에서 3초까지 변이는 4분의 9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뭐 실제 경로를 따져보면은 등속 운동 하다가 느려지면서 갔다가 왼쪽으로 조금 빨라지면서 가는 거죠. 근데 총합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받은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2에서 3초까지랑 그리고 5에서 7초까지 이거 한번 봅시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질량은 2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얘는 속도 3변했고요. 얘는 속도가 5변했잖아.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그래서 5에서 7초가 더 커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떨까? 평균 힘 뭐 어차피 운동량 계산했어야 된다. 2에서 3초까지 충격량 계산해보면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고요. 처음 운동량은 4잖아.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평균 힘은 6을 몇 초 동안? 1초 동안. 평균 힘은 얘는 6N이 될 거고요. 5에서 7초까지는 충격량은 나중이 여기니까 8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10이네요. 그럼 10을 요거는 근데 충돌 시간이 2초죠. 5에서 7초면 2초. 평균 힘은 이쪽이 커야 되겠네.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된다. 봅시다. 그림 가는 직선상에서 10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에 부딪히는 거고요. 요거는 C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때 A, B, C는 질량이 M, 4M, 9M이고요. 충돌 후에는 함께 붙어서 운동을 하네요. 나는 충돌할 때 B와 C가 받은 힘을 나타냈답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일단 충돌 후 속도 둘이 붙어서 움직인다니까 운동량 보존으로 금방 구하죠. 충돌 전 운동량 총합 10mv. 여기서도 10mv가 나와야 되는데 합쳐지면 5m이잖아 얘네는. 속도는 2v가 되겠죠. 얘네들도 똑같이 10mv인데 여기도 10mv가 나와야 되는, 여기는 질량이 10m이 되니까 여기 속도는 v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기억, 충돌 후 속도는 이쪽이 더 크네요. 맞는 말이 되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S1과 S2를 넓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넓이는 충격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 그럼 B만 봐야 돼요, 여기서. B는 4M이잖아. 그럼 B의 나중 운동량은 8MV입니다. 처음엔 정지니까 0이겠죠. 그럼 S1의 넓이는 8MV가 되겠죠. 그럼 C가 받은 충격량은 C의 운동량 변화량. C의 질량을 봐야 되니까 이건 9M이잖아. 속도가 V니까 9MV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처음엔 정지니까 여기 넓이는
9MV가 된다. 그럼 충격량은 S2가 더 커야 되네요. 니은 맞는 말. 디귿 평균 힘 비교하기. 평균 힘이야 뭐. B가 받은 평균 힘은요 8MV를 2T초 동안 받았으니까 T분의 4MV가 될 거고요. C가 받은 평균 힘은 9MV를 T초 동안 받았으니까 얘는 T분의 9MV가 되겠죠? C가 훨씬 크네요. 됐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운동량, 충격량, 문제풀이 다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